이런 고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사 생활 동안 학부모와의 트러블이 없었던 이유가 이런 법률적 근거까진 아니더라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익히시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교사 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교원 관련해서 어떻게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는지 학교 생활 지도 관련한 고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생활 지도 부분이 사실 저는 가장 어려웠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교사분들이시라면 아마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전공이고 또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생활 지도할 때 좀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 이건 알고 가자라는 부분에서 이 영상으로 정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3년이라는 교사 생활 동안 학부모와의 트러블이 없었던 이유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법률적 근거까진 아니더라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교사의 주관적인 내용들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혹은 규율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교사가 객관적으로 대응하고 하는구나라는 신뢰감을 주게 되면 이분들도 저를 존중해주고 이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법까진 아니더라도 이런 교육부에서 낸 고시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도 교사분들조차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교사분이 아니시더라도 저도 사실 교사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 고시를 한번 쭉 읽어보고 익히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다루는 이유가 저도 아이를 학교에 보낼 학부모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고시를 정말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새로 알게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부터 보여드릴 고시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빨간색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 해놓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특히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학기 초에 이런 것들 중에 내가 잘 써먹겠다라는 부분을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안내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지켜주세요 라는 거를 밑에다가 그 근거 자료를 교육부 고시 몇 호 이렇게 적어서 드리면 이게 교사만의 어떤 규율이 아니고 전 국민적인 그런 고시이고 규칙이구나 라는 걸 지켜야 된다라는 좀 의무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는 팁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그 부분을 읽어보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전달받은 이 교육부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이 파일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빨간색 하이라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가시고 또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으로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믿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총칙 부분은 우리가 알겠지만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도 총론이 있듯이 전체적인 용어의 뜻이나 어떤 목적으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데서 꼭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요거 3개는 조금 볼만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3개. 주의와 훈육, 훈계를 조금 다르게 용어 정의를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원의 입장에서 볼게요.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이나 위해성, 학칙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해서 경고하는, 그러니까 동사 범위가 중요한 건데 주의를 준다라는 거는 지적해서 경고하는 지도 행위다라는 거고,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원이 지시하고 제지하고 분리하고 소지 물품 조사 이런 것들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훈육이 필요한 경우나 훈육이 가능하다라고 고시되어 있다면 소지 물품 조사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품의 분리 보관 등을 통해서 학생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가 훈육이고, 훈계는 문제 행동을 지적을 해서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다라는 부분이 약간씩 다르게 용어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무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부분을 이제 보시면 좋은데, 생활 지도라는 게 사실 어려운 이유가 그 생활 지도를 내가 어디까지 교사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이거를 봐야 되냐라는 그런 범위가 고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민원을 내기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조에 따르면 학업 및 진로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생활 지도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이건 다른 학생도 포함하겠죠? 당연히.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보건 및 안전에 대해서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에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보통은 주겠죠? 그런 경우나 성장과 발달, 그리고 특히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요즘 막 교사 폭행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사 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생활 지도를 해도 된다라는 고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 생활 지도가 들어갈 수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7조 인성 및 대인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교사분들, 학부모님 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은데, 품성 및 예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예의를 의미를 하죠. 이런 경우에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또 언어 사용 등의 의사소통 행위, 예를 들면 뭐 무례한 언어 사용을 한다든지 뭐 비속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의사소통 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학생 지도도 가능하고, 뭐 학폭 예방이나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을 할 때에는 학생 지도가 가능하다라는 고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밖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나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학생을 지도해도 되고, 또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뭐 교복이나 과도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 가능하고, 비행이나 범죄 예방이나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위반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학생 지도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런 경우에 기반해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방법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앞에서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 생활 지도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라는 how라는 부분에 그런 좀 범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학교 교원 기준으로 볼게요.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사생활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했을 때는 반드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되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이들 이제 제 주변의 지인들도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개선을 위해서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학생이 좀 심리 상담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이가 너무 히스테리를 많이 부리고 너무 좀 아이 스스로도 심리가 불안해 보이는데, 그거를 학부모님에게 얘기를 하면 마치 그 학생을 무슨 문제 있는 듯이 조금 치부하는 거 아니냐, 간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말할까 말까를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학생의 문제가 정말 좀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이런 검사나 상담, 치료를 권고하는 것은 생활 지도의 방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구조의 상황을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되겠죠. 제가 이런 고시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더 신뢰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빨간색 위주를 보게 되면 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에도 이제 상담의 내용은 누설해서 안 되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학교장, 교원, 보호자 이 3명 상호 간에는 서로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걸 다른 얘기로 하자면 어떤 사유가 있으면 상담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유는 이제 뒤쪽에서 좀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상담의 일시나 방법은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들어와서 막 상담하자. 막 내가 안 되는 시간인데 막 상담을 갑자기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걸 미리 고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이제 나왔죠. 여기 보면 요 3개입니다.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그리고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외의 상담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근무 시간 외에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근거에 대해서는 요 6번째 항을 활용해서 고시에 이렇게 고지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몇 시 이외에 어떤 문자나 연락이나 상담은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뭐 연락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할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학부모님들도 이걸 읽어두면 근무 시간 외에는 교원에게 상담을 하는 것은 조금 안 되는구나 라는 것도 조금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외에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의 어떤 협박, 위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담을 중단도 가능하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신고를 주변에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고시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의를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이나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면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부적합한 물건을 사용할 때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당연한 건데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인권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고시를 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 변화가 없다. 그리고 학생 행동으로 인해서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훈육이나 훈계를 할 수 있다라는 요 항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줬는데도 학생이 변할 생각이 없거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준다라고 한다면 지시, 제지, 분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 행동을 지적해서 너 이런 문제 잘못했다라는 지도 행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진짜 이런 것들조차도 민원의 소지가 될까 싶어서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저도 많이 봤고 주변에서. 근데 고시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시를 잘 활용하셔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이 주의를 주고 훈계, 훈육까지 다 했는데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주변에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교원은 생활 지도에 대한 책무, 한마디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추후에 가정학습으로 데려가라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고 일단 훈육 부분을 살펴보면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 훈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특정 과업 부여, 뭐 요즘 깜지 쓰기 이런 거 뭐 인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과업 부여나 특정 행위를 계속해라라고 지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 근데 이 경우에 학생이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률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문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거는 인권을 다뤄야 된다는 그 범위? 이게 좀 애매해요. 어떤 과업을 부여했을 때 이게 또 인권에 뭐 문제가 된다라고 제기를 해버리면 또 민원의 소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문구가 고시에 있기 때문에. 자, 그 외에도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그만해 라고 제지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 요거 두 개를 항상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책무를 다 했어요. 책무를 다하고도 행동에 변화가 없고 더 이상의 교육 활동이 안 되도록 방해해서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게 요즘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하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고시에 정말 이런 전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 이런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미리 고시로 나왔다, 교육부에서. 안내를 할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께도 얘기를 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런 걸 했을 때 교사가 진짜 우리 아이가 교육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자석 이동이 되었구나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시를 알고 있으시다면. 자,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분리를 했어요. 근데도 분리를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분리를 실시했는데도 학생이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서 가정학습을 하도록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 경우에는 보호자가 데려가도록 하는 그런 게 미국엔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무조건 요청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학교장이나 교감, 학년 부장님께 먼저 좀 이렇게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트러블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사 사회는 사실 교사 자체의 어떤 권한이 강하다기보다 수직적인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합리적 이유라는 게 조금 애매한데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그런 이제 의심의 합리적 이유여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수업을 방해한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소지 물품 조사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지만 위험 물품들은 바로 조사를 가능한 거죠.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학급 담당 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들어서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 생활 규정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이제 학기 초에 우리가 막 그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학급의 생활 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 지금 보이는 이런 고시를 바탕으로 생활 지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해서 시행하면서 안내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측면에 있어서 학생들이 훈육이나 이런 걸 했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개선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 훈계가 가능한데, 훈계를 할 때는 이거 두 개를 꼭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왜 훈계를 하는 건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제시해야 되고, 그 제시한 거를 조금 고시 측면에서 남겨두는 것도 좋겠죠. 뭔가 근거로서 여러분들이 요즘 워낙 민원이나 이런 법률적인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물 등 같은 걸로. 그리고 이제 여러 과제, 학생 과제라는 건 숙제가 아니라 학생의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과제를 내는 거죠. 좀 귀찮은 과제들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능하고,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다른 행동으로 과제로 하거나,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 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청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청소시키면 안 되지 않나가 아니라 어떤 훈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학생이 훼손을 시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면서 청소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고시에 나와 있으니까요. 기억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기타 부분도 빨간색 부분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이 부분은 교원의 만약에 생활지도가 부당하다면 학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교원이 2회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고 정당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의를 계속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2번만 답변 후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죠. 그럴 때는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요. 학교장도 그 징계 요청을 이제 이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교사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고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교사분들께서도 학교장에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학교장은 사실 우리 학교의 교사들을 도와주고 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교생 실습을 갔을 때도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은 약간 그런 스탠스를 취했다고 저는 느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좀 교육 활동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익히시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교사 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교사분들이 아니라 학부모님분들이나 그냥 일반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도 자녀가 있거나 주변의 지인들이 물어봤을 때 고시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더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법률이나 고시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하면 저는 훨씬 더 편안하게 굳이 내 뇌피셜로 얘기하지 않아도 지켜야 되는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너무 딱딱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업무나 상대방과의 이런 어떤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 규율적인 부분도 충분히 근거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냥 막 뇌피셜로 막 이렇다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법적으로 근거해서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이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